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오늘 택배가 하나 왔었는데 이걸 찍을 걸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얼른 열어보고 싶어서 박스를 까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가죽을 한 장 샀어요. 근데 저희들이 보통 보는 가죽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슬쩍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어 가죽입니다. 제가 만들 게 있어서 악어 가죽을 한 장을 구매를 했어요. 자, 꼬리 쪽이고 이 히말라야 화이트라고 불리우는 악어 가죽을 한 장을 샀습니다. 가방용은 아니고요. 자그만 소품 겸 조그만 가방용이라서 그렇게 큰 건 안 샀고 두 장을 안 샀습니다. 악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이 배 폭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책정이 돼요. 그래서 센티미터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넓은 이 배 폭의 사이즈를 가지고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센티미터당 12,000원이다. 그리고 이 배 폭이 34cm다. 그러면 12,000원 곱하기 34를 곱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센티미터당 단가가 작아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센티미터당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러면 비싸진 단가 곱하기 커진 사이즈가 되다 보니 가격이 이게 커질수록 비례해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씩 더 커지는 느낌으로 가격이 비싸집니다. 근데 그 센티미터당 단가가 커질수록 비싼 이유는 한마디로 클수록 온전히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악어라는 게 작은 개체일 때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작은 개체에서 있는 것보다 큰 개체로 갈 확률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가죽이 온전히 있을 확률이 줄어드는 만큼 센티미터당 단가가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제가 33cm로 들었는데 실제로는 34cm네요. 이게 아마 이렇게 조금 들어간 것 때문에 1cm 조금 줄여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HCP라고 하는 프랑스 가죽회사의 가죽이고요. HCP는 에르메스의 악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이 목 아래쪽이죠. 악어의 목 아래쪽, 그리고 이쪽이 앞다리 쪽, 그리고 배, 뒷다리, 그리고 여기는 원래 뭐가 있었는데 잘려져 나갔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크로코다일이라서 혼백컷이라고 등 쪽을 갈라서 배를 쓰게끔 만들어진 가죽이에요. 혼 뿔이죠. 그리고 백 등이죠. 컷 잘랐다. 악어를 보시면 이 등 쪽에 약간 돌기처럼 이렇게 뿔이 조금씩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갈라서 했다라는 의미로 홈백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프론트 컷이라고도 하나 그러는데 그것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등 쪽에 무늬 이 오돌토돌 튀어나온 이 돌기를 쓰면서 배 쪽을 갈라서 쓰는 것을 벨리컷이라고 합니다. 보통 크로코다일이나 엘리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 배 쪽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빤빤하게 이제 되어 있는 터라 이 배 부분을 쓰기 위해서 홈백컷을 쓰고요. 카이만 악어 같은 경우는 배 쪽이 조금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등 쪽을 쓰기 위해서 배를 갈라서 쓰는 벨리컷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옛날에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악어들을 잡아서 했었기 때문에
이 배 쪽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악어는 항상 배를 땅에 깔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상처나 뭐나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이어서 배를 잘 못 썼죠. 그런데 양식 기술이 발달하고 여기저기 악어 농장에서 대량으로 사육을 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이 배 쪽 부분을 조금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 배 쪽을 조금 사이즈도 있게끔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쪽에 지금 빵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빵꾸는 뒤쪽에 대피를 해서 메꾸면 될 것 같아요. 이 끝부분이나 아니면 흰 짜투리 가지고 뒤쪽에서 얇게 PR해서 대피하면 메워질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이 격자 무늬 안에서 상처가 나면 그건 메울 수가 없는데 이 골과 골 사이가 메워져 있으면 뒤쪽에 대피를 해서 메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꼬리 쪽에는 이 가운데 상처가 하나 있어요. 이건 메울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나중에 피해서 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개인 소매가 살 수 있는 거는 정말 상처 하나 없는 최상 등급은 아마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처가 한 군데 두 군데 있거나 그런 것들, 혹은 이런 무늬가 약간 비정형적으로 약간 균일하지 않게 비례가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이 소매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온전하고 비율도 맞고 상처 하나 없는 정말 최상 등급은 저희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을 비롯한 그런 회사들로 납품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것도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악어 가죽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고민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가죽 같은 경우는 이 부위를 잘라서 썼는데 내가 조금 망쳤다,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이 부위를 다시 재단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악어 가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망쳐버리면 한 마리를 더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도 있고, 약간 염소 가죽이나 그런 것처럼 전체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 여기서 나와야 돼서 도안의 사이즈를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처음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계략적으로 스케치해 놓은 사이징이 여기서 온전히 다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조금씩 조정을 해서 도안을 다시 만들 거예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